4개의 파트로 완성하는 프리미엄 레슨, 문태한 프로의 레슨 내용입니다. 자, 파트 1은 장타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어떤 레슨인가요? 제가 준비한 레슨은 비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대부분 드라이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비거리가 잘 나가지가 않고 드라이버는 어떤 특징이 있는 엄청 혜택받은 클럽인데 그 혜택을 잘 이용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도록 제가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문태한 프로의 프리미엄 레슨 파트 1,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풀스윙을 체크하는 3가지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내 몸이 얼만큼 돌아가는지에 대한 회전의 범위를 먼저 느낀 다음에 손의 위치를 체크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백스윙 탑의 최대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의 원을 가운데를 나누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눠서 1번에 대한 히팅 포인트가 들어가지 않고 2, 3, 4번의 스윙이 휘둘러져야 클럽에 대한 느낌을 피니시까지 넘기면서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 높이를 최대로 올릴 겁니다. 클럽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만큼 상체의 각을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틸트를 굉장히 많이 해주실 거예요. 이 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윙.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이버 레슨입니다. 2주에 걸쳐 드라이버를 2가지 파트로 나눠서 레슨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파트는 비거리, 두 번째 파트는 방향입니다. 이 드라이버가 멀리 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드라이버에서 그거보다 더 원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세상 일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레슨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비거리도 늘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1주차를 비거리로 만든 레슨을 준비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윙에 대한 모션의 방향을 잡으려고 하면 어차피 스윙의 궤도나 동작들을 잡기 위해서 뭔가 제한하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거리를 늘릴 수 있을 때는 초보자 때 제일 많이 늘릴 수가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휘두른다고 하거나 스윙을 크게 했었을 때 오히려 더 비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버를 살펴보면 우선 굉장히 뚱뚱하고 둔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는 이 티 위에 올려놓고 치는 굉장한 혜택을 받고 치는데 그 혜택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공을 맞추려고 하다가 미스샷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라이버는 이 티 위에 올려놓고 치는 혜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대부분의 골퍼들은 눈이 공을 보고 있고 공을 맞추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런 실수가 될 수 있겠죠. 좀 공을 맞추려고 했나요? 무슨 실수죠? 너무 잘. 공을 맞추려고 중간에 이렇게 끊기는 동작을 한번 과도하게 해봤는데요. 네. 대부분의 실수는 공을 맞추려고 하는 데부터 실수가 나오는데 드라이버가 티 위에 있다고 하는 건 임팩트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모션을 신경 쓰지 않아도 공이 맞을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럽을 잘 휘둘러주고 풀스윙을 해야지만 이 드라이버에 대한 비거리를 늘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풀스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풀스윙을 체크하는 3가지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백스윙 탑이 어딘지입니다. 제가 지금 2가지의 스윙을 해볼 건데요. 오버 스윙을 할 건데 첫 번째 스윙이 더 나쁜지 두 번째 스윙이 더 나쁜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첫 번째 스윙입니다. 오, 오버스윙 하신다고 하셨는데 별로 네. 오버스윙 같지 않아 보였어요. 별로 오버 스윙 같지 않았나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확실히 네. 클럽 헤드가 많이 넘어갔다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레슨을 오늘 준비한 포인트 중에서 이 1번과 2번에 대한 느낌이 조금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1번의 스윙보다는 2번의 스윙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백스윙 탑이라고 설명을 하는 건 지면과 이 샤프트가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평행되는 걸 백스윙 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스윙을 한 건 이 기준점보다 더 짧은 백스윙 탑으로 올라갔어요. 어드레스하고 손이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스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윙은 거의 제 느낌상은 몸이 돌아가지 않고 손만 올린 것 같은 스윙으로 했어요. 그럼 그랬을 때는 몸의 회전에 비해서 이 손이 벗어났기 때문에 스윙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몸에 비해서 손이 오버된 오버스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돌릴 수 있는 가동 범위에 대한 최대에 대한 회전을 하려고 했고 그 회전에 비해서 손에 대한 느낌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육안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오버스윙 같은데 막상 스윙을 했었을 때는 몸의 회전에 빗댄 손의 위치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오버스윙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클럽을 놓고 보여드리면 손에 대한 느낌으로 백스윙에 대한 위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가 어드레스를 섰을 때 몸만으로 회전을 많이 돌리고 내 몸이 얼만큼 돌아가는지에 대한 회전의 범위를 먼저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의 위치를 체크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백스윙 탑의 최대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몸이 얼만큼 도는지가 중요한 거지 손이 얼만큼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1번의 스윙은 몸이 돌지 않은 상태에서 손만 많이 갔기 때문에 스윙에 대한 느낌이 작아 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오버스윙이고 비거리를 낼 수 없는 스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오버스윙이긴 했지만 몸통의 회전을 최대한 많이 돌리고 그거에 맞춰서 손에 대한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비거리를 낼 수 있는 스윙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굉장히 유연해서 네. 백스윙 탑을 갔을 때 팔의 움직임이 너무 많지만 않는다면 네. 약간 클럽이 지면에서 살짝 넘어가도 괜찮다라는 거네요? 그럼요. 제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슈퍼 땅콩 김미연 네. 프로 같은 경우를 딱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윙해 봤었을 때 굉장히 이제 비거리를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체형보다 훨씬 더 많은 스윙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스윙 모션을 잘 보면 몸의 회전이 엄청나게 많이 된 상태에서 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거리를 보내면서도 뭐 드라이버에 대한 일관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에 대한 느낌이 유연성이 있어서 많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유연해서 몸이 많이 돌아가는 것 자체는 그리 나쁜 동작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큰 백스윙 탑을 잡는 게 여러분의 풀스윙에 대한 백스윙 파트 1이고요. 두 번째는 스윙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에서 여러분의 임팩트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골프는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정면에서 보면 스윙을 해봤을 때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동그라미의 원을 가운데를 나누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눠서 파트를 1, 2, 3, 4 이렇게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일 내가 공을 치는 포인트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가 1번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공을 맞추려고 하는 포지션이겠죠. 히팅 타이밍이 얼리 히팅 1번부터 힘이 들어가는 이 포인트가 스윙 영상에서 굉장히 잘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스윙에 대한 이미지의 포인트가 더 좋은 거냐면 1번에 대한 느낌을 삭제하고 내려와서 2, 3, 4번의 스윙의 임팩트 포인트가 있는 것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쳐보면 네, 이런 스윙의 느낌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1번에 대한 느낌을 삭제하고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라와서 이런 느낌의 스윙은 아니고 최대한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겠지만 1번에 대한 히팅 포인트가 들어가지 않고 2, 3, 4번의 스윙이 휘둘러져야 이 클럽에 대한 느낌을 피니시까지 넘기면서
풀 스윙의 형태에 대한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셉을 나누면 1번에서 힘이 들어가는 포인트는 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2번부터 4번까지 넘어가는 건 스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느낌을 한번 다시 다 보여드릴게요. 타격입니다. 네, 확실히 임팩트를 뭔가 딱 때려야 된다는 그런 스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팩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 꽤나 힘을 준 것 같은데 지금은 246m라는 거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보다 힘을 조금 더 덜 주지만 스윙에 대한 형태로 2, 3, 4번의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샷. 더 강하게 친 것 같나요? 네, 훨씬 샷. 강함이 오. 느껴졌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스윙에 대한 걸 더 신경 썼지 힘을 더 주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네. 비거리가 한 15m 정도 향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체크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스윙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는 사실상 다운스윙이라는 거는 1초 이상 걸리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짧은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구간을 정확하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눠서 그 1번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피니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느낌적인 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걸 신경 쓰지 않고 연습을 하면 자꾸 이런 느낌의 스윙의 느낌이 보일 수 있습니다. 1번을 삭제하고 2, 3, 4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스윙을 더 휘두를 수 있는 모션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히팅 타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파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풀스윙의 100%가 뭔지 찾는 것입니다. 제가 시범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한번 얘기를 하면 제가 힘이 100이 있다고 해서 그 100을 다 쓰는 게 여러분의 풀스윙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지금 정말 한 120%를 친 것 같은데 세게 친 것 같나요? 네. 오. 근데 거리가 엄청 정말 세게 친 나가지 것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100%의 힘을 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100%의 스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0%에 대한 느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윙을 했을 때 훈련을 해야겠지만 강하게 치고 나서도 나에 대한 스윙의 피니시를 내가 원하는 만큼 잡을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스윙의 100%라는 겁니다. 만약에 스윙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피니시를 잡지 못하고 치면서 덤비게 돼서 이렇게 앞으로 덤벼진다거나 아니면 피니시를 하면서 이렇게 꼬꾸라지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훈련에 대한 정도와 익숙도보다는 훨씬 더 강한 힘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건 훈련에서 점점 올릴 수 있는 거니까요. 피니시를 하다가도 이제 버티면서 쓰러지셔야지 피니시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바로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풀스윙의 포인트를 3가지 정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스윙에 대한 풀스윙을 찾으셔야 이 비거리를 낼 수가 있는데요. 그 3가지를 풀스윙을 찾고 나서 할 수 있는 연습법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공간에는 자동 타석 혹은 티를 꽂고 연습을 하는 건데 티를 꽂고 치신다고 하면 굉장히 긴 롱티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동 타석이라고 하면 티 높이를 최대로 올릴 겁니다. 오. 왜냐하면 티 높이가 최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선 내가 공을 맞추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공이 맞지 않을까 봐 굉장히 불안합니다. 실제로 1번 포인트에서 힘이 들어가거나 공에 네. 대한 임팩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네. 이 공이 아니라 이렇게 티를 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드레스에 대한 느낌을 신경 쓰면서 티를 최대로 올릴 건데요. 어드레스는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쓰실 거냐면 그냥 그대로 서 있었을 때에 대한 느낌이 명치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최하점, 로우 포인트가 여기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클럽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만큼 상체의 각을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틸트를 굉장히 많이 해주실 거예요. 이 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스윙. 샷. 이게 단순히 티를 높이고 치는 거에 대한 느낌이 무슨 연습이 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대부분의 드라이버의 실수는 임팩을 하려고 한다거나 공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잘 휘두르지 못해서 나오는 실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어드레스 했을 때 티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내가 실수를 해야 그걸 고칠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임팩트에 대한 1번 포인트에서 힘이 들어간다거나 공을 맞추려고 했었을 때는 공에 대한 걸 맞추기보단 티를 맞추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단순히 티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티를 높이고 나서 가운데 축에 대한 느낌이 오른쪽으로 클럽이 닿을 때까지 틸트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고정, 그리고 풀 스윙, 내가 할 수 있는 가동 범위 최대에 대한 백스윙, 그리고 피니시를 잡을 수 있는 스윙 밸런스. 그러니까 조금 더 상향 타격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파트를 나눈다고 하면 다운블로우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는 조금 더 공에 대한 컨택에 집중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어퍼블로우라고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스윙, 풀스윙에 대한 느낌이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도 스윙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샷. 샷. 근데 그렇게 티를 높이는 만큼 조금 더 기울여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티를 높였을 때 확실하게 어퍼블로우를 치기 위해서 제가 오른쪽에 대한 틸트, 클럽이 공 뒤쪽으로 가는 만큼 오른쪽을 기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랬었을 때에 대한 이게 드라이버라고 해서 따로 올려치는 거는 아니고 공이 왼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으로 틸트를 해야 하고 그렇게 됐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퍼블로우로 공이 맞을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드라이버를 실수하는 분들은 티 위에 올라가 있는 공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휘두르지 못하고 맞추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힘 전달률이 낮아지면서 거리를 더 못 보내니까요. 여러분들도 티를 높여서 아 이게 확실히 휘두르는 거고 확실히 내가 하는 풀스윙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찾으셔서 확실한 비거리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슨 잘 들었습니다. 오늘 비거리 멀리 내보내기 위해서 약간 충분한 백스윙과 좀 상향 타격 강조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비거리 많이 내보내려고 맞습니다. 하시거든요. 하체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스윙이 크다는 건 몸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체중 이동이 완료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지면 발력이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중심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보내는 것만도 지면 발력은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회전에 대한 가동 범위가 커지고 난 다음에 그 이상의 뭔가 더 비거리를 보내고 싶으면 뭔가 스텝을 밟을 수도 있는 거고 훨씬 더 점프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어드레스 했을 때 회전을 많이 했었을 때에 대한 체중 이동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지면 발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신감 있게 스윙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태현 프로의 스윙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따라하고 싶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찰싹찰싹 헤드 네. 끝의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 보이거든요. 좀 이렇게 치는 비결이 있는지. 뭐 골프 용어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손목으로 끌고 내려오는 느낌 자체를 레깅 동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처음 골프를 시작했는데 이 손목에 대한 느낌 자체를 너무 과하게 써서 문제가 되는 골퍼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습을 하고 나서 감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비거리도 많이 나가고 일관성이 있어서 굉장히 혜택을 받지만 연습을 하지 않고 뭔가 오랜만에 공을 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싱크가 맞지 않아서 단점이 훨씬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손목에 대한 느낌은 저는 오히려 고정하려고 했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써지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이 손목에 대한 느낌을 그렇게 의식하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제가 팁을 하나를 알려드린다고 하면 스윙의 순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손목에 대한 느낌이 좀 더 잘 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드레스를 하고 클럽 헤드가 스타트를 한 상태에서 그다음 손이 가고 그다음 몸이 가면서 중심이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운스윙을 하는데 중심이 왼쪽으로 가면서 몸이 회전을 한다고 하면 몸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대로 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도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거리를 낸다고 했었을 때 백스윙이 올라오는 그 역스윙, 다운스윙의 스윙의 순서를 굉장히 강조해서 스윙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걸 강조해서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을 많이 안 쓴다고 하셨는데 네.
일반 골퍼분들은 굉장히 손목이 약간 뻣뻣하거나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이 많으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손목의 힘을 좀 어느 정도 빼야 되는지 이것도 말씀해 저는 주실 것 같아요. 손목에 대한 힘을 조금 더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그립의 압력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내가 혹시나 그립에 대한 느낌이 1부터 10이 있는데 7, 8 정도로 잡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손목을 좀 사용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5 이하, 한 4 정도로 잡고 계신다고 하면 이 그립의 힘이 빠지면서 손목의 힘도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스윙에 대한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주차 비거리 늘리는 레슨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분명히 제가 알려드린 요소를 열심히 연습을 하셨으면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휘는 이 커브들이 줄어들고 그만큼 비거리가 향상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비거리, 클럽을 휘두르는 거에 대한 포인트는 단발적으로 한 번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연습을 해 주셔야 하니까요. 꾸준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에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1주차 때 해드렸었던 이 클럽을 휘두르는 포인트만 잠깐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드라이버라는 클럽 자체는 굉장한 혜택을 받고 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클럽 헤드의 형태가 굉장히 이제 둔하게 생겼고 뚱뚱하기 때문에 높은 티 위에 올려놓는다는 뜻입니다. 티 위에 올려놓은 만큼 공에 대한 임팩트를 억지로 맞추려고 한다거나 어떤 동작 없이도 훨씬 더 부드럽게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공을 맞출 수가 있는 포인트였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휘두르는 거에 대한 느낌 자체, 공을 맞추지 않고 백스윙이 올라와서 최대한 끝까지 휘둘러지는 이 드라이버에 대한 포인트를 생각하고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드라이버에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클럽을 휘두르는 느낌을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연습을 하는 공간 자체는 분명 실외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스크린에서 연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공을 일단 한번 쳐보면 이렇게 공 뒤에 이렇게 선이 따라다니면서 꼬리표처럼 이렇게 선상이 그어집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내 공이 어디로 스타트를 했는지 혹은 어디로 휘는지가 조금 더 예민하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방향성에 대한 거를 준비를 했는데 그랬을 때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이 출발하는 방향, 어디로 출발을 하는지에 대한 요인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공이 어디로 휘는지에 대한 요인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휘둘러지는 느낌에 대한 걸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냥 단순하게 공에 대한 출발 방향에 대한 거를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냥 스윙을 크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내 클럽의 헤드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지나간다고 하면 지금처럼 공이 왼쪽으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스윙의 크기에 따라서 스윙의 스피드에 따라서 이 클럽 페이스와 공에 대한 마찰, 스핀량이 달라지면서 공에 대한 구질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이 왼쪽으로 간다는 건 나의 클럽이 바깥쪽으로 갔다가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스윙이 안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간다고 하면 공의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공의 스타트를 결정을 하는 건 지금처럼 보통 인아웃 스윙을 해, 인투아웃 스윙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스윙 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1주차 때 이 휘두르는 걸 레슨을 해드린 포인트에는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이 클럽을 휘두르는 데 있어서 어떤 인위적인 동작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휘둘러지는 모션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공을 억지로 왼쪽을 보내기 위해서 아웃에서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당기는 것과 또 반대로 오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동작은 보시기에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 궤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스윙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인투 아웃 아웃 인 어떤 게 좋은 게 아니라 큰 오차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스윙의 궤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공의 출발 방향은 괜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공을 두 개를 쳐볼 건데요. 제가 표현을 하기에는 긍정적인 공과 부정적인 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제 공을 한번 보고 어떤 공이 부정적이고 어떤 공이 긍정적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공을 한번 쳐볼게요. 오, 약간 우측으로 가네요. 네,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공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과 두 번째 공. 어떤 것이 조금 부정적이고 어떤 네. 것이 조금 긍정적일까요? 2번이 부정적인 것 같아요. 2번이 부정적,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공이 끝에서 네. 많이 사이드 스피닝 많이 먹어서 네. 바람도 많이 타고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맞습니다. 역시 진짜요? 이쁜 스윙의 전문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걸 그냥 구두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공은 공의 출발 방향이 오른쪽으로 갔지만, 그러니까 인투아웃 스윙으로 했지만 공이 오른쪽으로 그냥 쭉 나가는 공의 출발 방향만 미스가 있는 그런 샷이었습니다. 두 번째 샷은 공이 인투아웃으로 밀어지면서 오른쪽으로 갔지만 유채 프로가 말한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다 오른쪽으로 사이드 스핀이 더 먹으면서 커브까지 안 좋았습니다. 그 얘기는 어드레스 했을 때 우리의 스윙의 컨트롤은 사실상 크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오비가 나고 공이 없어지는 이유는 이 공의 커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보통 슬라이스를 친다고 하면 제가 억지로 한번 슬라이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공이 오른쪽으로 직진성 있게 날아가기보다는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커브가 돌면서 스핀량이 많아지면서 이런 미스샷을 치게 되는데요. 이 클럽의 궤도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 클럽 페이스 컨트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설명드리는 첫 번째에 이런 스윙의 궤도인 공의 출발 방향이 아니라 이 공이 맞는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열려 맞는지 닫혀 맞는지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똑바로 세워서 맞출 수 있는 이 페이스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클럽 페이스의 컨트롤은 어드레스 했을 때 이 공에 대한 느낌이 열려 맞는지 닫혀 맞는지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를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었을 때는 어드레스에 대한 정렬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랬을 때 저는 지금 공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왼쪽으로 보내는 거에 대한 요인 자체가 뭐가 좋다 나쁘다를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게 공의 방향의 스타트를 정하고 어떤 것이 공의 커브를 정하는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얘기했을 때 골프에는 이제 구질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엄청 추려서 한 9가지 구질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을 똑바로 보내는 스트레이트. 근데 똑바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 그리고 똑바로 가면서 왼쪽으로 가는 것.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쭉 가는 것, 오른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 혹은 왼쪽으로 가는 것. 이렇게 반대로 왼쪽에도 이렇게 3가지 구질이 있어서 이렇게 9가지 구질로 이제 줄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구질에 대한 느낌이 더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셨었을 때 어떤 구질을 치고 싶다를 조금 염두에 두고 제 레슨을 들으신다고 하면 나중에 레슨을 다 들으시고 연습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드로우성과 페이드성 공을 한 번씩 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로우성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굿샷. 이쁜 드로우가 나왔어요. 네, 직진성으로 가다가 공이 왼쪽으로 휘는 드로우성 공이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페이드성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샷. 굿샷.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프로들은 공을 왼쪽에 휘게 하거나 오른쪽으로 휘게 하는 이런 전체적인 스윙의 구질을 구사하지만 일반 골퍼들한테 이런 구질을 구사하라고 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클럽을 휘두르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요인으로서 어떻게 공이 가는데 내가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신경 쓸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구질 구사를 하기 이전에 클럽을 휘두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중요했었을 때
공이 어디로 가는 건 중요하지가 않은데 그랬을 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다. 그랬을 때 스윙의 공의 구질을 선정을 하는 두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는 공이 어디로 출발하는지 그리고 출발해서 어디로 휘는지에 대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공을 어떻게 하면 똑바로 보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어디로 휘게 할 수 있는지 요인을 선택해서 왼쪽 혹은 오른쪽을 정해두시고 제 나머지 레슨을 들으신다고 하면 방향까지 잡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 내 어드레스를 쓴 방향 자체가 엉뚱한 곳을 보고 있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미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알려드리기 이전에 우리의 어드레스에 대한 정렬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꼭 있어서 어드레스에 대한 정렬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드레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클럽의 페이스의 정렬에서 이 클럽 페이스에 대한 일자로 놨는지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프로들도 중간중간 계속 연습을 하는 것이고 신경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클럽 페이스가 내 눈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똑바로 있는지는 계속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의 사물에서 일자로 된 물체를 찾아서 클럽 페이스를 보면 어떤 클럽이든지 이렇게 일자로 표시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눈으로 확인하고 어드레스에 대한 일자에 대한 선을 계속 맞춰서 클럽 페이스에 대한 정렬을 먼저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쓰는 습관을 엄청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클럽의 페이스를 일자로 맞추고 일자로 된 것에 클럽을 놓고 나서 어드레스 정렬을 하는 거에 대한 느낌을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 정렬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걸 저는 3선이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선은 어깨선입니다. 이 어깨선을 클럽 페이스와 어떻게 되면 이렇게 90도에 대한 정렬이겠죠. 그렇게 90도에 대한 정렬로 일자로 어깨를 맞추고 그 다음에 골반 라인을 일자로 맞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발끝 선상을 일자로 맞춰서 어드레스를 서고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두고 어깨 정렬, 골반 정렬, 발끝 정렬 이렇게 맞춰서 어드레스를 쓰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스윙에 대한 연습의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공이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커브가 돼서 심하게 가는 건 상하체에 대한 분리가 일어나면서 스윙에 대한 싱크가 맞지 않았었을 때 공이 휠 수가 있으니까 어드레스를 했을 때 어깨 라인, 골반 라인, 무릎 라인, 클럽 페이스에 대한 느낌 면이 유지된 상태에서 같이 돌고 같이 회전을 했었을 때 공이 어떻게 맞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 슬라이스가 난다고 했을 때는 클럽 헤드가 늦게 따라와서 슬라이스가 날 것이고 훅이 날 때는 클럽 헤드가 닫히면서 왼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정렬 연습을 할 때는 클럽 페이스에 대한 느낌 일자 두시고 어깨 정렬, 골반 정렬, 그리고 발끝 정렬 해주신 상태에서 이 선상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가 나눠서 도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돌고 같이 회전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했을 때는 공에 대한 느낌이 오른쪽 왼쪽으로 날리기보다는 조금 더 훨씬 직진성을 띄고 공을 갈 거니까 이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일 내 공에 대한 이미지가 왼쪽 오른쪽 똑바로 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 한 가지 선에 대한 포인트를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이라인인데요. 어드레스 했을 때 클럽에 대한 정렬을 맞추고 어깨도 잘 맞추고 골반도 발끝도 잘 맞춘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섰다는 가정하에 내 아이라인이 왼 눈잡이, 오른 눈잡이에 따라서 왼쪽으로 덮일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더 기울일 수도 있는데 뇌랑 가장 연결되어 있는 게 이 시각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만일 이 아이라인이 이렇게 덮어졌다고 하면 정렬 자체를 굉장히 했다고 하더라도 스윙의 궤도는 이렇게 엎어지는 스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렇게 뒤쪽으로 쳐졌다고 했을 때는
잘 맞춰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치는 샷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아이라인까지에 대한 포인트를 이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왼쪽 혹은 오른쪽의 선택지에서 칠 수 있는 공의 구질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선 페이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맙게도 이 판에는 일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놓여 있겠죠. 그러면 이 선상대로 친다고 했었을 때는 공이 가운데로 똑바로 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왼쪽에 선택을 하신 분 자체는 우리가 페이드라고 칭할 겁니다. 공이 왼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휘는 포인트를 신경을 쓸 건데요. 그랬을 때는 제가 아까 계속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놔야 된다고 설명드린 그 포인트에서 이 클럽 헤드부터 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클럽의 포인트가 확실하게 왼쪽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클럽을 둘 겁니다. 카메라에서는 정확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가 똑바로 된 거고 이렇게가 왼쪽을 본 겁니다. 네. 네, 그랬을 오히려 때 왼쪽을 보고 셋업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랬을 때 클럽 헤드가 왼쪽으로 됐었을 때 그에 맞게 어깨, 골반, 발끝 라인까지 맞춰 섭니다. 그랬을 때의 포인트는 이 아이 라인이 더 숙여져 있거나 더 누워 있지 않고 어깨 라인과 완벽하게 평행을 이룬 상태에서 이대로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샷. 공이 왼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휘는 페이드성 공의 구질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정렬 자체를 사선이죠. 3선 더하기 아이라인까지니까 사선인데 그 사선을 맞춘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했었을 때 자신감 있게 스윙을 하면 지금처럼 페이드를 칠 수 있고 그에 반대 이제 들어오는 정렬 자체를 당연히 클럽 페이스에 대한 느낌이 왼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을 보고 있는 이런 세팅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서야겠죠. 네. 그랬었을 때 이 클럽 헤드에 맞춰서 어깨 라인, 골반 라인, 발끝 라인까지 맞춰서 스윙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아까 페이드를 칠다 그랬을 때는 어깨 라인과 맞춰서 이 아이 라인을 똑바로 세웠다고 하면 이 드로우를 친다고 했었을 때는 어깨 라인보다 더 아이 라인을 더 오른쪽으로 더 숙일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맞추고 숙이고. 저는 궁금했던 오. 게 네. 아까 슬라이스를 치신다고 하셨을 때 왼쪽을 그대로 다 봤는데 그냥 그대로 똑같이 치면 똑바로 왼쪽으로 갈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이 눈 라인만 좀 신경을 쓰면 슬라이스가 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거에 대한 딱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연관성인데요. 그 연관성은 스윙 플랜에 대해서 영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 이 사람은 눈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한 강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뇌도 그렇게 몸도 따라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 눈을 그냥 표현을 했었을 때 일자로 서 있고 어드레스를 한다고 하면 나에 대한 백스윙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는 기본적인 스윙의 궤도에서 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아까처럼 왼쪽으로 쓴다고 했었을 때 왼쪽을 보긴 했지만 내 어깨 라인과 아이 라인을 똑같이 맞췄기 때문에 내 백스윙에 대한 느낌은 기본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더 업라이트한 형태의 백스윙 탑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그렇다고 했었을 때는 스윙에 대한 느낌이 in to out보다는 out to in의 스윙 궤도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페이드성 구질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냥 똑바로만 정렬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기울일 필요는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골프 클럽 자체가 사선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똑바로와 골프 클럽의 똑바로와 이미지는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보면은 페이드성, 오른쪽으로 공을 보낸다는 건 공을 좀 깎이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렇게 깎여진 세팅으로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반대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드로우성에 대한 구질은 어드레스 했었을 때 클럽 페이스와 어깨 그리고 골반, 발끝 라인을 맞추고 했었을 때 조금 더 인투아웃에 대한 스윙의 궤도로 클럽을 던지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 라인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준다고 하면 백스윙 탑에 대한 느낌은 이렇게 기울이고 이렇게 백스윙 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절로 좀 플랫탑, 낮은 백스윙 탑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그대로 내려왔었을 때 인투 아웃의 스윙 궤도로 공이 맞으면서 공에 대한 느낌이 드로우가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드레스에 대한 느낌에서 백스윙에 대한 스윙의 플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그립까지도 한번 묶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레슨을 할 때 프로들이 슬라이스 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스트롱 그립을 잡게 하고 바로 고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요인이냐면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분이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느낌 자체보다 스트롱 그립을 잡게 했었을 때 저절로 백스윙에 대한 느낌을 스트롱 그립 잡고 이렇게 백스윙을 올리는 사람은 뭐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네. 스트롱 그립을 잡게 되면 저절로 스윙에 대한 느낌 자체가 손목의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원래보다도 더 낮게 되면서 손목의 사용량이 훨씬 더 열리게 되는 현상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그대로 내려온다고 하면 손목을 돌리게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드로우 속의 구질을 만들 수가 있고, 반대로 훅이 나는 사람한테 스트롱 그립이 아닌 위크 그립에 잡고 스윙을 하게 되면 이 스윙의 플레인 자체가 이 위크 그립을 잡고 스윙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안쪽으로 플랫하게 들 수 없으니 좀 업라이트하게 들게 되겠죠. 그랬을 때는 스윙의 궤도가 조금 더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페이드성 구질을 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인들을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어드레스를 했을 때 클럽에 대한 페이스에 대한 정렬을 똑바로 하는 건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나의 감입니다. 그랬을 때 일자로 되어 있는 요인을 두고 나서 어드레스에 대한 이 어깨 라인과 골반 라인과 발끝 라인을 맞추는 연습은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골프가 똑바로만 가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 내가 좀 자신 있는, 나는 조금 왼쪽을 막아두고 칠 거야, 오른쪽을 막아두고 칠 거야, 그러니까 말을 줄여서 얘기하면 페이드를 칠 거야, 드로우를 칠 거야 라는 확실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 컨셉에 맞춰서 아이라인까지 정해서 어드레스를 쓰고 아이라인까지 확정을 진 다음에 스윙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의 클럽을 휘두를 수 있고 공을 보내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방향 한번 정확하게 만들어 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레슨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이 구질을 만들어내는데 좀 쉬운 방법 알려주신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궤도를 인위적으로 좀 움직이면서 구질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테이크백 때부터 약간 바깥으로 뺀다든지 아니면 안쪽으로 빼려고 한다든지 이런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결과적인 느낌의 이미지죠.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건 제일 끝판왕, 좀 본능적인 면에서 움직임, 내가 만약에 어드레스 했을 때 이 아이라인을 바꿔놓음으로써 그 클럽 헤드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조정하는 거라고 하면, 좀 직관적으로 했었을 때는 클럽 헤드를 안쪽으로 뺀다고 했을 때는 내 아이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테이크어웨이를 이렇게 빼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내가 테이크어웨이를 안쪽으로 빼려고 했었을 때는 똑바로 세운 것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 기울였었을 때 훨씬 더 백스윙이 잘 나가는 걸 해보시면 몸으로 훨씬 더 느낄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업라이트한 백스윙을 하고 싶은데 내 어드레스의 세팅이 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스윙에 대한 느낌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클럽의 헤드의 움직임으로 조정하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이거는 좀 직관적인 느낌, 그리고 이 기준점인 어드레스에 대한 세팅, 아이라인을 바꾼다고 하면 준비 자체를 만들어 놓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했을 때 준비해 놓고 클럽 헤드까지 신경 쓴다고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라인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뉴트럴의 아이라인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클럽마다 조금 바뀌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드라이버에 대한 레슨을 하고 있으니까 드라이버는 공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살짝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대한 어깨가 살짝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어깨선과 맞췄을 때 완전히 된 똑바로보다는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형태가 뉴트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드레스의 세팅을 연습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클럽 헤드를 똑바로 하고 어깨 라인을 맞춘다고 했을 때는 이 아이 라인이 거의 똑바로 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 부분을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세울 때는 그냥 일자구나, 또 죽일 때는 확실하게 죽여놓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행동하신다고 하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